남성복이라는 게 전쟁에서 영향을 안 받은 게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전쟁으로 생겨난 패션 아이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찾아보면서 깜짝 놀란 아이템이 있는데요. 바로 반바지입니다. 1873년에 영국군이 가나 남부에 주둔했는데 거기가 되게 더웠대요. 영국군에 소속된 원주민들도 병사였는데 이게 워낙 덥다 보니까 바지를 줄여 입었고 당연히 그걸 본 다른 병사들도 반바지를 입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병사들은 이제 입기 편하니까 일상에서도 반바지를 입었죠. 그리고 대체 언제 입어야 할지 모르는 트렌치 코트도 이 전쟁에서 탄생한 아이템입니다. 이 트렌치라는 단어가 참호를 뜻하는데요. 말 그대로 참호에서 입던 옷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주로 참호 안에서 싸웠는데요. 전선이 프랑스랑 벨기에 쪽에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하필 거기가 땅만 파면 물이 계속 차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었던 거죠.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아니면 질병, 전염병 이런 것들이 퍼지는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심지어 익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렌치 코트는 일종의 보호막이었습니다. 단단한 개버딘 천이 물에 젖으면 이 섬유가 팽창하는데 그 팽창으로 인해서 방수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몸 안에 습기를 또 못 들어오게 하려고 더블 브레스티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참호에서 나오면 곧바로 돌격전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수류탄을 허리에 찰 수 있게 바로 벨트에 디링을 달았고 또 어깨는 계급을 표시하려고 견장을 달았습니다. 트렌치 코트는 1941년 토마스 버버리가 그 영국의 육군성 승인을 받고 개발을 한 건데요. 그래갖고 이 버버리 코트가 트렌치 코트의 대명사가 된 거죠. 또 신기했던 아이템은 가디건입니다. 세계대전 때는 아니고 1858년 이 크림 전쟁 때인데 7대 가디건 백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자기가 디자인한 옷을 군대에 입혔는데 이제 그래서 가디건이라 부르게 된 건데요. 가디건이 유명해진 건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이 메간 매직으로 지휘관이 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끈 그 군대가 발라클라바 전투라고 하는데 이 발라클라바 전투에서 전멸을 하게 됩니다. 이 전멸한 이야기가 퍼지게 되면서 가디건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런던에서 엄청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군대를 가디건으로 입힌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썰이 도는데요. 하나는 부상병들이 이제 다치면 옷을 벗겨야 되는데 그 옷을 벗길 때 단추를 달린 가디건이 벗기기 훨씬 편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머리가 헝클어지거나 전투모가 이제 벗겨지잖아요. 걸치다 벗다 보면 그래서 이제 좀 더 안 헝클어지게 하려고 가디건을 입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원래 당연히 전쟁 군사 목적의 옷이었으니까 남성복이었는데 1920년에 이제 코코 샤넬이 여성복으로 만들면서 그때부터 여성들한테도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MA1 보머 혹은 bomber 재킷으로 알려져 있는 이 플라이트 재킷은 그 폭격기 조종사들이 입던 옷입니다. 이 폭격기였던 제트기인데요. 이 제트기는 그 전에 있던 비행기보다 훨씬 더 높은 고도로 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온이 급강하하는 경우가 많았고 유선형으로 기체가 디자인이 돼서 조종석 자체는 되게 좁았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항공기 조종사들은 그 양털 가죽으로 만든 B-15라는 유니폼을 입었는데 이 옷이 따뜻하긴 했는데 땀이 너무 차는 거였습니다. 그 땀 때문에 오히려 체온이 더 떨어지는 거죠. 양털 가죽이다 보니 무겁고 부피도 커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 공군은 나일론을 써서 재킷을 개발합니다. 나일론은 낙하산 재료로도 썼는데 전쟁 승리의 섬유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혁신적이고 다재다능한 소재였답니다. 나일론이 없던 1930년대는 미국이 전 세계 실크 직물의 3분의 1을 수입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90%가 일본에서 생산된 겁니다. 그러다가 진주만 사건 이후로 미군은 더 이상 이제 일본의 실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이때 하버드 대학 과학자가 나일론을 개발하고 있던 시기였고 이 나일론이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다 보니까 곧바로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일본이 이렇게 거대한 물량을 담당할 수 있었냐 그 시대에 일본도 처음에는 퇴국 정책을 했었는데요. 반강제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그때 페리 제독이 이끄는 증기선이 미 대통령의 친서를 내민과 동시에 한포 사격을 하면서 위협도 같이 했죠. 이때 일본인들은 그 증기선을 보고 흑선이라고 불렀는데 시커먼 섬처럼 보여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낯설었고 두려웠던 거죠. 결국 그 미국은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일본의 두 항구를 얻었고요. 이때 페리 제독은 일본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미니어처 기차를 시연하는 걸 보여줍니다. 실물 기차를 축소시켜서 시연한 거죠. 그 놀라움을 본 일본은 빠르게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상업과 직업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058을 목표로요. 그 결과로 1886년에 일본은 국내 소비 면직물의 3분의 1을 수입에 의존했었는데 1902년이 되면서 그 면직물을 완전 국내 자체 생산을 하게 됐고 1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전 세계 면직물 무역량의 4분의 1을 수출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모로 불편했던 B-15 재킷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일론으로 자켓을 개발합니다. 그게 MA1 자켓인 거죠. 조정석에서는 거추장스럽지 않게 하려고 품을 넉넉하게 만들고 또 앉아있을 때 편하게 하려고 길이도 짧게 만들었습니다. B15 자켓에 달렸던 양털 컬러도 니트 컬러로 바꿨는데요. 양털 컬러가 이 낙하산 벨트 착용할 때 되게 불편했거든요. 또 조난당했을 때 좀 잘 보이게 하려고 그 안감을 오렌지색으로 했습니다. 비슷한 건 무스탕이라는 아우터가 있는데요. B3 재킷으로도 알려져 있죠. 역시 공군 조종사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또 더플 코트라고 해서 일명 우리나라에서는 떡볶이 코트라고도 하죠. 이것도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해군이 입었던 옷입니다. 버그지에서 되게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요. 폴 뉴먼의 사진이 실립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N1 덱 자켓입니다. 한국에서는 2014년에 또 2015년 시즌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고요. 해군이 입었던 아우터가 있는데 피코트라고 이 피코트의 대체품으로 개발된 겁니다. 보온을 위해서 안감에 알파카 털을 사용했고 또 선상에서 입다 보니까 매우 단순한 디자인이고 보온 때문에 아랫단에 묶을 수 있는 끈이 있었고 칼라에는 목을 좀 여밀 수 있는 방풍 단추가 있었습니다. 트렌치 코트는 영국 장교들이 입어서 그런지 비교적 쉽게 인기를 끌었는데 이 N1은 미 해군 항공대 병사들이 입던 옷이다 보니까 소수의 병사들이 입었고 또 이게 워낙 비쌌답니다. 그래서 전역하고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는데요. 반납을 해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인기를 타게 된 거죠. 미국은 군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잖아요. 또 전쟁 중이다 보니 좋은 소재를 많이 썼던 거죠. 그래서 일반 싸지 옷보다 그 당시에는 군복이 더 퀄이 좋았었습니다. 이 N1도 비싼 옷이다 보니 부대에 반납을 해야 해서 이제 사회에서는 좀 보기 힘든 옷이었는데 이게 인기를 타려면 예를 들면 그 복학생들이 보통 복학하고 나서 동방에서 깔깔이를 걸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자 학생들도 보고 너도 나도 다 알게 되고 그렇게 인지도가 올라가는데 이 옷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사람들에게 군복은 남자다, 남자만 입는 옷이다 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근데 이런 인식이 세계대전이라는 시대를 겪으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이제 사회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던 남자들이 대부분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죠. 전쟁이 벌어지면서 많은 물자도 전쟁을 하는 대로 쓰이게 됩니다. 일손도 물자도 당연히 부족했겠죠. 반대로 군수 물자는 엄청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남아도는 옷은 군복이었을 거고 사회에서 어쨌든 일은 돌아가야 되는데 남자가 없으니까 여자들도 남자가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여성들이 운전, 철도 신호기사, 경찰, 굴뚝 청소부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성들도 군복과 또 그런 군복과 비슷한 것들을 입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여성들이 입은 옷을 보면 자켓은 약간 군복의 형태였고 이제 하의는 무릎 거의 밑에까지 내려가는 긴 스커트였습니다. 색상은 당연히 어두운 계열이었고요. 또 군수품 공장이나 화학 공장 같은 곳은 단순 노동자가 일을 할 수는 없었고 되게 고급 승용공들이 일을 해야 했는데 거기도 이제 여성들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자들은 브리치스라고 중세 시대 때 궁정에서 입던 남성용 긴 바지를 입거나 아니면 무릎 근처를 이제 졸라매서 입는 바지인 니커보커를 입었고 또 노동자들이 입는 작업복인 보일러 슈트 또 해군 작업복 바지인 던거리를 입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보다 규모가 더 훨씬 컸기 때문에 이때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됩니다. 영국은 군수물자를 위해서 민간인들에게 배급권을 주고 그걸로만 옷을 사게끔 했습니다. 우리 회사들은 정해진 양만큼의 직물만 써야 했고 또 1년에 50가지의 스타일만 생산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미국은 넓은 허리띠, 포켓을 덧붙인다거나 코트에 후드를 붙이기 등 같이 어떤 미적인 목적을 위해서 재료를 더 쓰는 것을 못하겠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또 징집이 돼서 그러니까 미혼인 여자들은 징집이 돼서 공장에서 군수 물자를 만들었고 애기 엄마들조차 의무적으로 전쟁 관련된 일을 하게 됩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군복무를 하면서 제복을 착용하게 됐고 나머지 사람들도 전쟁에서 쉽게 접하는 군복과 제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유니섹스가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의도적으로 미학적으로 나온 스타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 유니섹스라는 단어가 남녀 겸용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패션쇼나 주변의 브랜드들을 보면, 소개하는 브랜드들을 보면 유니섹스 패션을 자주 접하는데 이 유니섹스 스타일이라는 게 뭔가 누군가가 멋을 추구하려고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라 이런 사회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시대 상황에 맞게 태어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전쟁은 많은 군수 회사를 만들었고요. 또 관련된 승용공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군수 회사들이 도산하게 생긴 겁니다. 또 많은 군인들과 승용공들도 실업자가 되게 생긴 거죠. 이게 전쟁에서 이긴 승전국이든 패전국이든 모두가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예술가 여가는 쳐다보기가 더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 화가나 작가, 아티스트 같은 예술가들은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제 전쟁을 하면서 많이 개발된
어쨌든 그 사회에 남은 것들이 있는데 뭐 교통 인프라라든가 또 옷에 쓰는 인조 섬유가 발전을 하게 되는 것들도 남게 됐죠. 이제 정부는 그런 예술가들에게 이제 우표에 그림을 그리게 한다든지 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군수회사는 그 자체로 자기가 만든 군수품을 어쨌든 민간에 팔려고 되게 노력했고, 또 M&A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정부 주도 하에서요. 다양한 방식으로 제품들을 만드는 노력도 여기저기서 일어났고, 민간 제품으로 만들려고요. 이제 의류회사들도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기계화를 시킨다던가 원가 절감, 노동력 효율화 같은 이제 경영 합리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치 침략 때 많은 예술가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는데요. 특히 많은 디자이너들이 뉴욕으로 모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적이고 예술적인 생태계가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아메리칸 룩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엔 스타들이 영향을 받고 또 티네이저들이 영향을 받고 일본 등 전 세계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 미국은 참 정말 사람 복은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미국의 매력이라 하면 땅도 넓고 뭐 시스템 복도 있고 자원복도 넘치고 지적 생태계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사람 복이 정말로 부러운 것 같습니다. 미국을 가만 보면 전 세계에서 인재들을 다 빨아들이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 뭐 되게 유능한 엘리트들이 다 미국으로 가죠. 되게 심지어 그 리칸유라고 싱가포르 초대 총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자기 나라 국비 장학생을 유럽에는 보내지만 미국에는 안 보냈다고 하죠. 왜냐면 유럽을 가면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데 미국을 가면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뭐 기자들이 가보면 아직도 개발이 안 된 곳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미국에 봉헌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시 정리해보면 전쟁과 그 이후에 밀리터리 패션은 이제 저항 정신이나 여성 해방 운동 같은 이런 동기로 생겨난 건 아니었고, 오로지 군사 목적과 그거의 후폭풍으로 필요에 의해서 밀리터리 룩이 유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60년대 70년대부터는 좀 더 다른 의미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여성 해방 운동의 수단으로 밀리터리 룩을 입거나 히피, 펑크 같은 하위 문화, 서브컬처 집단이 이제 많이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룩이 하나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히피들 같은 경우는 일단 돈이 많지 않았을 거고 중고샵에서 옷을 사 입었을 텐데, 그런 중고샵 같은 데 가보면 군복이 당연히 많았던 거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기존 밀리터리 룩은 뭔가 엄격한 스타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히피들이 입었던 옷은 그런 중고샵에서 입다 보니까 헐렁한 군복 셔츠나 바지 아니면 낡은 군화를 신었는데, 이런 이미지가 히피들이랑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펑크 하면 떠오르는 거는 뭐 나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예수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입은 거를 상상할 수 있는데요. 딱 봐도 일반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주로 쓰죠. 그러니까 펑크 문화는 저항 정신이 정체성이잖아요. 당시에 그 하켄크로이츠나 거꾸로 매달린 예수 같은 디자인을 많이 쓴 이유는 여러 썰이 있는데요. 뭐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제 왜 그런 걸 입냐 물어보면 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래서 입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다른 썰로는 이제 전쟁이 끝나다 보니까 전쟁을 겪은 어르신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이제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무용담들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반감으로 오히려 그런 밀리터리 룩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펑크 안으로 들어가면 밀리터리 룩뿐만 아니라 더 세분화된 스타일들이 있지만 70년대 중반에는 밀리터리 룩의 성향이 더 강했습니다. 닥터 마틴 부츠랑 밀리터리 캡, 뭐 총알 모양의 펜던트, 그다음에 계급으로 보이는 문양 장식 등을 사용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전투모를 쓰고 파티에 나가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80년대 90년대의 밀리터리 룩은 이제 그런 다양한 문화, 과거와 현재의 문화, 그리고 동양과 서양, 또 하이 패션과 디자이너 브랜드들, 그리고 스트릿 패션들이 마구 섞이면서 점점 더 개성있고 멋있어집니다.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다시피 그런지 룩에서도 그런 투박한 군화를 착용한 게 한 예를 들 수 있겠네요. 밀리터리 룩이 주는 이미지는 일단 부드러움보다는 강한 이미지를 줍니다. 강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힙합 댄서나 비보이들이 카모플라즈 패턴의 카고 바지를 입으면 굉장히 파워풀해 보이죠. 또 서브컬처 집단들이 많이 입어서 그런지 그들 되게 저항적인 느낌도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저항적인 느낌으로 인해서 뭔가 주류에 편입되지 않고 되게 자유로운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미지도 있는 거죠. 또 이게 만약 밀리터리 룩을 클래식하게 입는다면 엄격하고 절제된 섹시함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남자 아이돌이나 애니 같은 데서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는 걸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밀리터리 룩은 특히 아이템, 색채, 또 패턴, 디테일, 액세서리 이 5가지를 조합해갖고 분위기를 색다르게 낼 수 있는데요. 형태로 보자면 믹스 앤 매치, 레이어드, 힙합, 워크웨어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느낌으로 표현하자면 클래식, 로맨틱, 섹시, 스포티, 에스닉한 무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믹스매치 스타일은 말 그대로 이제 섞고 매치시키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통일된 느낌은 주되 한 개나 몇 개를 이제 다른 장르를 섞어서 입는 스타일인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게 많아지죠. 밀리터리 룩을 다루는 브랜드가 많지 않으니까요. 기존의 옷을 활용하기도 또 쉽습니다. 그래서 국내나 한국, 해외는 할 것 없이 힙합 스타일이나 믹스매치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아이템은 항공 점퍼인데요. 역시 한국이나 외국이나 할 것 없이 이제 항공 점퍼를 제일 많이 걸쳤고, 한국은 좀 더 단정한 바지랑 상의를 입고 거기에 항공 점퍼를 걸치는 게 제일 많이 보였습니다. 이게 단정함이 일단 안에서 있다 보니까 너무 헤비하지 않고 너무 그쪽 분야의 덕후 같지 않아서 과하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좀 더 좋고요. 자유로운 이미지랑 남성적인 이미지를 골고루 주다 보니까 지루하지 않게 또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여러 겹의 아이템을 겹쳐서 레이어드로 이제 연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추울 때는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안쪽에 셔츠, 가디건, 후드, 재킷을 입고 아우터로 역시 기장이 짧은 항공 점퍼나 야전 상의를 입는 스타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힙합 댄서나 비보이들, 스케이터들이나 아이돌들이 즐겨 입는 이 힙합 스타일 연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밀리터리랑 스포츠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핏 자체가 오버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지도 원래 기장보다 2치수 업해서 입기도 하죠. 춤추거나 액티비티를 할 때 굉장히 편하다 보니까 일상생활 할 때는 더더더 편한 스타일입니다. 바지는 카모플라즈 패턴을 쓴다던가 카고 팬츠를 입고 상의를 뭔가 스포츠 유니폼을 입는 게 요즘 대세죠. 그런 유니폼을 품이 넉넉하게 입는 방식이 많이 보입니다. 신발은 구나 스타일 대신 스니커즈 같이 편한 걸로 맞춰 신고 하이탑을 신기도 합니다. 또 워크웨어는 또 밀리터리 웨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워크웨어 느낌이 더 나게 연출하기도 합니다. 워크웨어 하면 작업복이고, 이 작업복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점프슈트. 이 점프슈트가 떠오르실 텐데요. 힙합보다 오버한 맛을 줄이고 주머니들을 좀 더 많이 달게 하는 아이템을 선택합니다. 오버롤이나 커버올 스타일로 느낌을 내면 가장 워크웨어 느낌이 날 텐데요. 근데 사실 이 오버올 커버올 스타일을 입기는 쉽지 않죠, 현실에서. 그래서 바지랑 상의를 그런 커버올 느낌 나도록 맞춰줘도 좋습니다. 실제로 패션쇼에서도 많이 보이는 스타일입니다. 오버올은 참고로 이런 형태고요. 커버올은 이런 스타일을 말합니다. 점프슈트라고도 하죠. 그다음 클래식이라는 건 원래 이제 그대로 있는 것, 유행을 타지 않고 원래 그대로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밀리터리에서 클래식한 느낌이라는 건 좀 더 군복의 형태에 가까워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을 내려면 견장, 플립포켓, 허리벨트, 닥터마틴 같은 아이템들을 착용해주면 좀 더 클래식하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색상 자체도 카키색이나 갈색, 검정색, 어두운 톤의 네이비 블루를 사용하면 좀 더 클래식해지겠죠. 로맨틱한 느낌을 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색상입니다. 밝고 부드러운 느낌의 색상하고 그런 소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낭만적이고 따뜻해 보이니까요. 거기에 견장과 금속 단추를 사용하면 이 밀리터리한 느낌에다가 따뜻한 색상이나 파스텔색하고 그런 따뜻한 소재를 사용해서 대조를 시키기 때문에 매력적이고 멋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깅이라고 하죠. 미국의 힙합 아티스트들이나 스케이터들에게 많이 보이는 스타일인데요. 바지를 내려서 팬티가 보이게 입는 스타일을 세깅이라고 합니다. 속옷이 이제 살며시 보이거나 속옷을 연상시키는 연출에서 섹시함을 만들 수 있는데요. 아니면 핏 자체를 타이트하게 해서 몸의 선이 드러나는 방법으로 섹시함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몸선이 실루엣이 보이는 것만큼 섹시한 건 없으니까요. 23년 가을 겨울 컬렉션에서 종종 보였던 건데요. 에스닉한 이미지입니다. 토속적이라고 해야 하나? 민속적인 패턴 같은 것을 쓰는 게 대표적인 예일 텐데요. 컬렉션을 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이뻤습니다. 자라 매장을 갈 때마다 종종 그런 에스닉한 아이템들이 또 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토속적인 색상이나 패턴 혹은 문양 등을 부분적으로 써주시면 이런 에스닉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밀리터리 아이템을 다루는 멋진 브랜드들이 꽤 있습니다. 더블탭스나 복각에 미친 브랜드라고 하죠. 더 리얼 맥코이가 가장 대표적일 거고요. 이 더블탭스는 백사틴 재질의 카키 컬러를 정말로 멋있게 연출합니다. 과거의 더블탭스는 진짜 굉장히 일덕들이 좋아했던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밀리터리 무드를 일상생활에 입어도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그 캐주얼한 스타일들이 많았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색은 좀 변하긴 했죠. 이게 아메카지인지 스트릿 캐주얼인지 애매한 부분의 옷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원래는 M65 필드 자켓을 복각했는데 2019 봄여름 시즌은 로고를 떼고 나와서 로고 플레이를 싫어하는 분들은 매우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2015년 봄여름 시즌 그 필드 자켓은 진짜 명작이라는 평을 받았고요. 그해 가을 겨울 시즌도 역시
굉장한 명작이다라는 평을 받은 자켓이 나왔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는 이제 밀리터리 아이템들을 다루는 브랜드들하고 그 제품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휴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번 영상은 좀 부족함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휴가 기간 동안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또 어떤 스타일을 많이 입는지, 또 어떤 문화가 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또 좋은 것도 먹고 잘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ith you I know I'll be okay. Girl, there ain't nothing